만화에는 효과선이라는 게 있고 동작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작선과 효과선을 꼭 써주시는 게 좋은데, 만화도 사실은 말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렸던 작품을 보내주셨는데, 페이지 칸만화로 이제 여기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만화는 연수라는 이 친구가 옥상에 심은 이제 블루베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요 까치가 다 먹었나 봐요. 그래서 다 먹어서 삼촌들이랑 같이 막 기대하고서 막 그릇을 들고 갔는데 결국 못 먹고 그냥 결국 내려오는 내용이고, 보니까 여기가 다 삼촌들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있는 분들. 요 친구는 류진이라는 다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만화인데, 요 친구가 연수라는 친구인데, 아까 여기서 봤던 첫 번째 만화에서 봤던 요 친구가 원래는 흰머리를 가진 알비노 고아 소녀로 위장을 하고 첩자로 온 거래요. 화장실에서 검은 염색약인지 모르고 바르다가 정체를 들키게 되고, 그런데 이제 류진이라는 이 친구한테 이 모습이 위로가 된 그런 모습을 담으려고 했다. 아무래도 이제 두 페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담기에는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을 다 담지 못했지만, 두 페이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에피소드들은 잘 넣으신 것 같아요. 담으려는 정보가 만화 속에 좀 전달이 되는지가 연출할 때 가장 걱정이 되었거든요. 제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려면 일단 원고를 계속 만들어서 소통하는 수밖에 없겠죠. 소통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소통하고 싶은 방식에 따라서 찾아가시면 돼요. 다만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상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 둘이서 카페를 가서 한 친구는 이제 아이스를 마시고 한 친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이 친구 둘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죠. 아이스를 마시는 친구가 날씨 더우니까 아이스 먹었더니 진짜 살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실내는 또 오히려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게 더 땡기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러면 둘이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각자 마시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과 그게 만족스러운지 아닌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A가 이렇게 말을 하면 B라는 친구가 뭔 소리지?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길게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상대가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 미완이 그 만화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뭘 말하고 싶지? 라고 하면 1번은 그래도 표현하고 싶은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원래 표현하려고 하셨던 게 조금 이해가 어렵기는 해요. 이 친구가 막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는지에 대한 게 그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이 또 되면 좋겠어요. 똑같은 두 페이지인데 왜 1번 만화는 그래도 조금 전달이 되는데에 비해서 2번은 왜 전달이 안 될까요?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배경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인물과 상황에 대한 정보가 그림으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2번은 만화 같은 경우는요, 캐릭터가 불안에 떨고 있고 뭔가 상황은 있는데 지금 어떤 배경인지, 이게 지금 화장실이 누구 집 화장실인지도 잘 알기가 어렵고, 인물도 이 사람이 나레이션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거든요. 마치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 친절하다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배경, 인물, 사건. 요게 바로 이야기의 3요소예요. 요 이야기의 3요소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만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 만화에 일단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 만화를 딱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요, 첫 번째는 일단 글씨부터 깨끗하게 쓰는 거. 왜냐면 폰트나 이런 것들도 그 조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화에는 효과선이라는 게 있고 동작선이라는 게 있어요. 만화에 있는 그 동작선과 효과선을 꼭 써주시는 게 좋은데, 동작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동작을 했을 때 나오는 선. 예를 들어서 이 류진이라는 사람이 팔을 이렇게 살짝 옮겼어요, 일로. 그러면 요거는 동작선이 되는 거예요. 효과선이다. 그러면 효과를 드러내는 선이에요. 예를 들면 꺽 할 때 이렇게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동작선과 효과선도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거랑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죠. 삼촌이 이렇게 많은데 다 뭐야, 너 누구 삼촌이지?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넣어서 훨씬 더 보는 사람들이 이 다 연수라는 친구 삼촌들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설명이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게 필요한데,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거는 글씨의 폰트 설명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선명하게 깨끗하게 써져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작선이나 효과선, 그 다음에 나레이션들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는 거, 이것만 해도 만화가 굉장히 친절해지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일단 연출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3요소 있죠. 배경, 인물,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요게 일단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 그 다음에 나레이션, 동작선, 효과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좀 더 훨씬 더 생동감이 생기고 몰입도를 확 높여줘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도 물을 만약에 뿌려주고 있다 그러면 쏴 파릇파릇, 엄청 잘 자라는 식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 효과도 넣어주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친절하게 설명이 돼요. 만화 하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의 3요소가 다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설명이 충분히 지금 되고 있는지, 옥상에 정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 옥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배경이 그려졌는지, 그리고 물을 뿌리고 있으면 물을 뿌리고 있는 이 효과음이라든지 동작선이 표현이 잘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모두 다 친절하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걸로 자꾸 제가 비유를 하게 되는데, 만화도 사실은 말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정보를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대화의 내용을 따라오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만화에서도 내가 아는 정보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화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가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뭐 이 둘이 블루베리를 따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어서 아쉬워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가족이 얼마나 화기애애한지를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와 이 둘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좀 바탕으로 깔려줘야 이 만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만화를 설명을 해줄 때도 그 대화를 할 때랑 되게 비슷해요. 내가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들을 아주 알기 쉽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요 만화는 조금 더 친절해지면 더 좋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보가 전달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불친절한 거죠. 카페 얘기했던 그 친구처럼 그 염색 하는 그건데 류진형이라는 애가 잘 안 우는데 웃었어 라고 하면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얘가 웃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류준형과 지낸 지 벌써 3년, 작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형이 웃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해줘도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정도 설명을 해줘야 독자들은 좀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개안한 느낌이에요. 그쵸. 생각보다 그 만화에서 갖고 있는 그런 설명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화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작선이나 효과선, 이런 것들이 존재를 오늘 처음 제대로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만화들 보실 때도 여기가 이게 동작선인가? 이게 효과선인가? 동작선과 효과선은 다 작가들이 다들 어떤 식으로 쓰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정립을 하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배운 것들 토대로 또 써먹어보고, 좋은 동작선과 효과선이 있으면 쓰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잘 봐뒀다가 또 써먹고 그러시면 돼요. 이것도 자꾸 써보다 보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 쓰면 좋을지나 이런 것들도 좀 감이 오거든요.